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자,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이 영상을 일찍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빨리 올려드리고 저도 이제 탄핵 방송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당에서 그 투표 참여를,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당론으로 정했다고 속보가 아까 나오더라고요.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막으면 이제 국민의 90% 이상을 사실상 적으로 돌리겠다는 뜻이고, 대통령의 그 엄중한 비상계엄과 그다음에 지금 어떤 그 범죄 혐의를 받는 이제 피의자를 두둔하고 감싸는 모양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그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결에 참여하되 가급적 당론은 여전히 반대다 하지만 뭐 의원들 개개인이 찬성하자, 저 투표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어떤 탈출구 같이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실제로 어제까지 탄핵 가결에 탄핵에 찬성하겠다 하는 그 가결의 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한 의원이 7명. 그리고 실제로 내부에 뭐 얘기들 전해지는 걸 보면은 20명 플러스 알파.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대략 7명에다가 뭐 한 10명, 10여 명 정도를 더하면 대략 한 많으면 30명 가까이, 뭐 어쩌면 그 이상 30명 정도, 적으면 뭐 20명 안팎의 여당 의원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직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녹음 시간 기준으로요. 탄핵안이 오늘 가결된다고 해서 이제 곧바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건 아니죠.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데, 또 현재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6명밖에 없는 거 다 알고 있고,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그 3명의 이제 민주당 쪽에서 2명,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1명을 추천하는 그런 지금 과정이 상당히 진행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접수가 되고, 오늘 이제 탄핵안 가결이 되면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죠. 법사위원장이 이제 들고 헌재를 갑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때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지금 현재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어서 직접 접수를 했고, 이게 오늘은 이제 정청래 의원이 하게 되는 거죠. 접수가 된 뒤에 심리가 시작되고 180일 이내에 그 탄핵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통상 과거에 보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했을 때 이제 51일인가요? 50두 달이 안 걸렸고요. 그 업무 복귀할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달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심리 자체는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2월 말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14일, 오늘이 12월 14일이니까 2달 남짓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이제 그때 탄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내란죄 등등으로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 이제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증시가 지금 어떻게 될까 불안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탄핵이 되면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텐데, 이게 괜찮아? 우리 시장에 괜찮을까? 정답은요, 이번 주 흐름에 있어요.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번 주 올랐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전국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을 때는 주가가 빠졌지만, 그 혼란을 딛고 이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난리를 만들어낸 주동자가 이제 그 축출 아직은 아니죠.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이제 조금씩
정치적인 안정,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어떤 확립 이런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첫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움직인 거예요. 증시는 환호하는 거죠. 어지러운 이 난국을 타개하겠구나. 그래서 탄핵은 가결적으로 증시는 이미 가닥을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번 주에는 있었다. 그리고 특히나 기관들이 이제 탄핵안 가결과 이제 대통령 직무정지 쪽으로 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안정을 찾을 때, 정치적인 안정을 찾을 때 과연 뭘 그러면 살까? 외국인과 기관들은 뭘 샀을까?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우리 한국 증시 지금 이 잔뜩 싸져 있는 구간에서 담은 종목, 그리고 한국 증시를 이끌고 갈 종목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그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종목들은 뭐 제 말씀도 뭐 들어야 되지만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종목들을 다 일일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훑어보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지나갈 때 이제 멈춰놓고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4,558억 원어치를 매도했고요.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두산, 삼성전자 우선주, 하나금융지주, 한미반도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화재, APR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판 종목들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가 금융주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이 종목들이 지금 우리 증시에서 다음 주에도 좀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1,731억 원어치를 샀고요.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크래프톤, 유한양행, 셀트리온, 삼양식품, 현대모비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리금융지주, LG이노텍, 두산밥켓, HD 현대중공업까지를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산 종목 중에는 뭐 당연히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일단 눈에 확 들어오죠. 눈에 들어오고 유한양행,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는 것,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해서 코스피의 바이오 쪽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 네이버, 그다음에 코스피 대형 바이오 이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저 밑에 보시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 지금 상당히 주목할 만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관 보겠습니다. 자, 기관은 지금 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미국 관련된 ETF를 대거 매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S&P 500 제일 많이 팔았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팔았고, 또 미국 S&P 500의 TR이라는 종목. TR은 이제 이 배당금을 자동으로 이 토탈 리턴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배당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이제 S&P 500 관련된 종목을 팔았죠. 또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쪽으로 일단 던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미국의 배당 다우, 또 나스닥 100 이제 운용사가 다른 거지만 어쨌든 나스닥과 S&P 500 다우 골고루 팔았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밸류체인, 삼성생명, 그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우리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을 매도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를 기관이 베팅했습니다. 3,868억 원어치 샀고요. 실제로 금요일날 56,000원대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KB금융,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삼성중공업, 한미반도체, 카카오, 효성중공업, 기아. 자, 여기까지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 종목도 SK 하이닉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그러네요. 외국인 기관이 둘 다 좋아하면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겠죠. 자, 반면에 코스피 연기금 살펴보면 AI 전력 핵심 설비 관련된 ETF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기관 매도의 중심에 연기금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타이거 200 말고는 타임폴리오 K바이오 ETF 팔았고, 이수페타시스, 코스닥 관련된 ETF들을 던졌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 연기금이 매도를 많이 했네요. 그리고, 테슬라 밸류체인, SK텔레콤, 한전기술, 두산밥켓. 자, 연기금이 중장기로 내다보고 던진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중장기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사들였을까?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요. 삼성전기,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카카오, 신한지주, 삼성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기아까지를 연기금이 매수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그러니까 매매 패턴이 조금 달랐는데, 외국인은 2차 전지를 던졌지만 기관들이 특히 연기금이 2차 전지를 좀 매수를 했네요. 그 차이가 좀 있고, 또 삼성전자는 기관,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골고루 같이 매수했다. 이런 정도 특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들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3,142억 원어치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한 물량을 기관들이 특히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두 번째, 네이버, 셀트리온, 삼성전기, 크래프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양식품, 카카오, SK이노베이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한양행, 포스코홀딩스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당연히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이 샀다는 뜻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또 셀트리온, 삼바, 유한양행,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외에는 2차 전지는 일단 보이지 않네요. 자,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일부, 포스코홀딩스 정도,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정도를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이 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미국 S&P 500 관련된 ETF 샀고요. 저 밑에 보시면 S&P 500 TR, 아까 그 기관들이 팔았던 종목 개인들이 많이 담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제일 많이 샀고요. 금양, 신한지주, 두산로보틱스, 하나금융지주, 이수페타시스,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있었고, 주가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지난주 제일 많이 판 종목은 엔캠이었습니다. 464억 원어치 팔았고요. 그 다음에 리가캠바이오, 신성델타테크, 실리콘2, 카페24, 안랩, HVM, 펄어비스, 코스메카코리아, 아이패밀리 SC, 이오테크닉스, HLB, SY스틸텍, SG까지를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판 종목을 이렇게 이 어떤 범주를 나누기가 뭐 어떤 특정 업종을 쫙 매도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네요. 자, 그죠? 뭐 기껏해야 실리콘2하고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정도를 좀 이제 매도 종목으로 볼까 했는데, 역시 또 VT 같은 종목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특징을 그렇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VT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펩트론, 외국인들이 지난주 펩트론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 서진시스템, 동진세미캠, WCP, ST팜, 우리기술투자, 알테오젠, 네이처셀, JYP 엔터테인먼트, 휴젤, 숲, 삼천당제약. 대체로 바이오가 좀 있고요. 펩트론도 있고, 또 ST팜, 알테오젠, 네이처셀, 휴젤, 삼천당제약, 바이오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네요. 리가캠바이오 정도를 지난주에 판 거, HLB하고 두 종목 판 거 말고는
코스닥에서는 바이오를 많이 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리노공업이랑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로 보면은 또 반도체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관은 어땠을까요? 기관들은 펄어비스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208억 원어치 팔았고요. HLB, 안랩, 대주전자재료, 동진세미캠, 엔캠, WCP, 신라젠, GI 이노베이션, TCK, 숲, 카카오게임즈까지를 기관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2차 전지도 보이고요. 뭐 여러 종목들 중에 이제 뭐 바이오도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 반도체도 일부 보이고 펄러비스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게임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뭐 특정 어떤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고 보기는 역시나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 그다음에 실리콘2, 알테오젠, 카페24, 휴젤, 루닛, YC, VT, 코스메카 코리아, JYP 엔터테인먼트, ISC, 덕산테코피아, 성광밴드, 아이패밀리 SC를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기관들 역시 화장품 보이고 바이오 보이고 또 일부 반도체도 조금 보이고 또 의료 정밀기기 쪽에 루닛 같은 종목 계속 밀어 올리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 지난주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판 종목 안랩이었고요. 휴젤, VT, 파마리서치, 유진테크, 펄러비스, 성광밴드, 동진세미캠, 뷰노, 클리오, 코나아이, GI 이노베이션, 노머스, 세트레가이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지난주에 정치 이슈 때문에 개인들 매수로 올랐던 안랩 같은 종목을 연기금이 이제 파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휴젤도 그렇고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파마리서치도 지금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24만 5천 원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좀 많이 올랐다 싶은 것 같아요. 길게 볼 때 지금 좀 비싼 가격까지 온 것 같이 느껴지니까 바로 던지는 수익을 바로 실현해 버리는 거죠.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초 대비해서는 한 3배 정도 오른 것 같죠. 자, 화장품들도 좀 정리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다 판 것도 아닙니다. 실리콘2 제일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루닛, 신성 델타테크, ABL바이오, JYP 엔터테인먼트, 메디포스트, 테크윙, PSK, 컴투스, BHI, 아이패밀리 SC, 코아스템 캐먼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뭐 화장품 실리콘2라든가 이런 종목도 있지만 일단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메디포스트 하는 이 바이오 쪽이 지금 집중적으로 담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테크윙이 지금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PSK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쪽도 약간씩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개인들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지난주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346억 원어치 팔았고요. VT, 휴젤, JYP 엔터테인먼트, 펩트론, 신성 델타테크, 루닛, 서진시스템, 바이넥스, 리노공업, 삼천당제약, YG 엔터테인먼트, 파마리서치, 실리콘2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들 바이오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JYP 엔터와 YG 엔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엔터주들도 조금 정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엔캠이었습니다. 788억 원어치 샀고요. 그 다음에 펄러비스, 안랩, HLB, 리가캠바이오, 이오테크닉스, 노머스, 대주전자재료, HVM, SY스틸텍, 테크윙, SG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뭐 역시나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다음 주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은 뭐 이번 주에도 좀 강했지만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와 엔터 이쪽이 일단 개인들 매도 덕분에 지난주에도 개인들의 매도와 외국인 기관의 수급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 휴젤과 신성 델타테크만 금요일에 빠졌고 나머지 종목들은 금요일에 올랐죠. 전날보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밀고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보다는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을 종목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어쨌든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대통령 탄핵안이 지금 현재 이 녹음하고
아마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는 상황이 되면은 대략 한 두 시간여 남아 있을 시간인 것 같은데요. 4시 표결이라고 그랬죠. 오늘 아마 TV 앞에 이거 지켜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주식 시장에는 일단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정치적인 그 안정 상태를 향해 가는 거니까 첫 발을 딱 내디딘 거니까. 근데 이게 지난주처럼 이렇게 부결이 되거나 아예 투표를 하지도 않아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유지되거나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증시는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대통령이 이 모든 증시의 혼란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이 투자 시장에 대한 해악을 끼친 또는 끼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제 그 새로운 그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까지의 그 과정이 아직 멀었지만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증시는 그런 정치적인 안정에 대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고 증시가 이제 좀 올랐잖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고 지금 사실 환율도 뭐 지금 1,435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안 빠지고 금요일에는 좀 팔았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래도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한국 증시가 이런 그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 수익 낼 수 있는 그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했을 때.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2,500이 아직 조금 못 미쳤고 2,494 정도 되고 코스닥도 693. 이제 다음 주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면 다음 주에 코스피는 2,500,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종목들 이끌고 갈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했고 개인들이 매도했던 종목들이 다음 주에 추가 어떤 탄력을 받으면서 끌고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도 이 영상 업로드를 조금 일찍 해드리고요. 또 TV 보면서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